안녕하세요. 수리물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인강에 익숙하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광진 조교와 블랙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학이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다는군요. 역시 대한민국이 항상 앞서갑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진자를 이용하여 수리물에서 다룰 내용을 훑어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보아스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적은 것인데요. 실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내용을 거의 따라가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을 더 보태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물리 강의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수열과 급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열은 숫자들을 이제 배열을 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열을 다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덧셈으로 표시된 것을 급수, 시리즈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급수를 현재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짐작하실 수 있지만은 첫 번째 이 급수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숫자로 계속 더해 나가는 경우에 특정한 숫자로 다가가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계속 커져가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가 0.9999와 같이 소수점 이하 9가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숫자를 적고 이 수가 1과 같아 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게 옳은 표현일까요? 자,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수점 이하 9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9의 경우로 우리가 한 점을 찍고 그 점 다음에 0.99 그러면은 다시 남은 구간을 10등분해서 이 다시 0.09를 더한 요 지점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반복해 가게 되겠는데 이 단계를 보게 되면은 여기 0.9, 요 지점이 0.99 이렇게 이제 반복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9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1이라는 숫자에 다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9가 유한계 나오는 한 절대 1이 되는 경우는 아니죠. 1에 다가갈 뿐이죠. 그렇지만은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1에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의미로 이 경우 우리가 이 수를 1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우를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이런 급수가 무한히 가는 무한급수인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무한급수의 값이 어느 값에 끊임없이 다가갈 때 우리가 그것을 수렴한다, 컨버지 한다 그러고 그 수렴하는 값을 바로 같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질문은 약속이 어떤 셈이죠. 이렇게 0.9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1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다이버지 한다 또는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수렴하고 수렴하지 않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더 일반적으로 따져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리미트 밸류 또는 우리가 한 점을 가지고 표시하기 때문에 리미트 포인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왔던 이 예를 우리가 통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급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급수가 a1 더하기 a2 이렇게 쭉 반복되는 급수인데 n번째 한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하고 n 값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느 값에 다가가는 것을 이제 s가 된다라는 경우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위에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수직선상에서 어느 특정 s라는 값이 있고 이 sn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을 때 s1, s2 이렇게 쭉 다가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s3 쭉 다가가는데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법은 이 다가가는 리미트 포인트 s를 포함해서 어떠한 작은 구간을 잡더라도 그래서 그 작은 구간의 크기를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걸 이제 0보다 큰 아주 작은 엡실론 값이라는 걸 잡았을 때 n을 많이 크게 만들면 어느 단계에서는 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그 특정한 n값 이상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이 엡실론 구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 즉 바꿔 말을 하면은 sn이라는 것과 s의 차이가
이 엡실론 값보다는 작아지는데 이 n 값이 특정한 큰 large n이라는 값이 있어서 그거보다 큰 모든 small n에 대해서 항상 이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급수 sn이라고 하는 것이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수렴하는 값을 s 값을 우리가 리미트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수렴의 개념을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듯이 R이 계속 곱해져 나가는, 그래서 쭉 더한 이 등비급수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수렴하는 리미트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n항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적어보죠. 그러면은 1 더하기 r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 항이 r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경험을 했겠지만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r을 다시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r 더하기 r제곱 쭉 해서 r의 n승까지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1을 더하고 1을 빼준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sn에다가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이제 관계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r 빼기 1, 요 sn을 왼쪽으로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r의 n승 빼기 1이 돼서 s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나요?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맞군요. 자, r 빼기 1에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초항을 a로 잡고 r을 계속 곱해 갔더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항 a에 그 다음에 이 팩터가 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n을 무한대로 가는 리밋을 취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할지 하지 않을지 하는 것을 이 식을 놓고 이제 판별을 해 보겠는데요. 이 식을 보게 되면은 n이 등장하는 것은 r의 n승으로만 나오죠. 그래서 이 r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 값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될 텐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r의 n승은 0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r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1이라던가 또는 r이 1보다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발산을 하던가 또는 정해지지 않던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sn이라고 하는 것의 리미트는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r의 a만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if and only if라고 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을 뜻합니다. if and only if로 해서 r의 크기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비급수의 경우에는 곱한 b가 크기가 b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만 수렴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수는 등비급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쭉 반복되는 것을 물론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n제곱을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당장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 경우는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또 다른 경우로 x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x세제곱 이렇게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계속 나오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수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일반항으로 적어볼 수도 있겠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n의 x의 n승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1일 때 플러스고 2일 때 n이 2일 때 마이너스 나오는 걸로 봐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형을 이제 표시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것이 수렴할지 발생할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따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취하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n의 함수를 우리가 리밋을 취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몇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네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은 루트 나와 있고 또 분자에 또 n의 함수가 나와 있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n이 커지면서 n제곱이 n보다는 더 빨리 바뀌고 이렇게 이제 n의 최고 차수가 가장 크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할 때 지금 오른쪽에서 나온 거에 분자의 최고 차수는 n제곱이 될 테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2n 더하기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분모를 보더라도 분모의 경우에는 가장 큰 차수가 4n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루트 앞으로 뽑아내게 되면은 2n 제곱 이렇게 빠져나올 테고 그러면은 4n 4제곱은 1이 될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4n 4승분의 3 더하기 4n 4승분의 5n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n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나머지 낮은 차수들은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2n제곱 그 다음에 분자의 n제곱해서 결과적으로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최고 차수만을 비교함으로써 리밋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n분의 로그 n을 리밋을 취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최고 차수라는 말 할 수가 없고 바로 또 다른 이제 방식을 적용해야 될 텐데 나중에 나오는 로피탈의 정리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는 이 분모 분자가 다 무한대로 가거나 다 0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 우리가 여기서는 n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베리어블에 대한 한 번씩 미분한 것의 리미트도 원래 리미트와 같다. 이런 것이 이제 로피탈의 정리인데요. 나중에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은 있고 n에 대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따로 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n을 미분하면 1이 될 것이고 로그 n은 미분하면 n분의 1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리밋을 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또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와 있는 예제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발생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 반복해서 더해지는 경우로 생각해 보죠. 보통 우리가 발산하는 경우에는 그 덧셈을 직접적으로 해서 발산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하고 비교될 수 있는 급수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우리가 2분의 1까지는 똑같이 적고 그 다음에 3분의 1, 4분의 1 나오는 것은 3분의 1을 쓰는 대신에 4분의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5, 6, 7, 8 나오는 것들을 이제 8분의 1 이렇게 이제 4개를 적기로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또 다른 수열을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급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각기 두 개를 비교를 해볼 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한 것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한 것보다는 커지고 또 5, 6, 7, 8 나오는 것을 다 8로 대체한 것들은 당연히 위에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항을 하나, 두 개, 네 개, 그 다음에는 8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2의 배수식으로 이렇게 쭉 그룹핑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한 것보다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적어놓은 급수를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을 두 개 더한 것 또한 2분의 1이 될 테고 8분의 1을 4개 더한 것도 2분의 1이 되고 해서 이 우리가 모아놓은 그룹핑한 것을 쭉 적어보게 되면은 1에다가 2분의 1을 계속 더해 나가는 식이 되겠죠. 당연히 이건 이제 무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이 급수 s라고 하는 것은 발산한다. 즉 발산하는 또 다른 급수보다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한대에 있어서 무한대보다 더 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꿔 말하면 이제 발산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그것도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고 발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별하느냐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예제 세 가지를 여기 한번 써보았는데요. 첫 번째 무한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그것을 한번 판별을 하고 수렴하는 경우에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exponential 위에 2의 n승 로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해서 써서 exponential 위에 2의 n승을 로그 안으로 밀어 넣어서 우리가 여기 2의 n승을 로그 안으로 밀어 넣게 되면은 sin 3분의 파이의 2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sin 3분의 파이는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하겠습니다. sin 3분의 파이는 뭐가 되나요?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2분의 루트 3이고 그것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이유는 exponential 위에 로그는 바로 서로 이제 풀려버리게 되니까 그대로 이 표현은 2의 루트 3의 2n승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바로 등비급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초항은 n이 0일 경우고 그 경우는 1이 될 테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1 빼기 여기 이제 2의 n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2를 곱한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4분의 3이 될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은 4분의 3의 n승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4분의 3의 초항 1 이렇게 쓰게 되니까 4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죠. 이 썸을 했는데 분모가 n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n 플러스 1은 우리가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n 플러스 1 되고 아마 여기 마이너스를 넣고 1 이렇게 넣으면 맞나요? 통분을 하면은 맞군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금방 우리가 이제 n분의 1을 각자 합을 해버리게 되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경우는 발산을 해버리는데요. 여기가 지금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써주는 그런 것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n 값을 넣어보게 되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 계속 나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로를 풀어버리고 그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또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그 다음 것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버리게 되면은 다 서로 상쇄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1, 처음에 거는 이제 짝이 없죠. 1에다가 그 다음에 계속 나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속 캔슬 돼 버려서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또 점점 큰 값으로 가고 해서 1로 간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미트 포인트는 1이 돼서 수렴하는 경우고 1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살펴볼까요? 자, 그 다음 것은 일단 n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위에와 비슷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분모가 1, 2, 2, 3 이렇게 나가는 걸로 봐서 n 플러스 1 형태이군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3, 5, 7, 9 해서 가는 걸로 봐서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오니까 이거는 부호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또다시 부분분수로 분해해서 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급수의 수렴성을 판별하는 컨버전스 테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급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n번째 항이 분자와 분모가 모두 n제곱 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계속 커져 나갈 때 이 값은 어떤 값에 다가갈까요? 이 마이너스 1승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반복되지만은 분모와 분자는 n이 계속 커지면서 n제곱분의 n제곱 형태가 되어서 1에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은 이 급수의 경우에는 n이 아주 커지게 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 더하는 값들이 어느 특정한 값에 다가가기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지니까요. 반복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렴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수렴의 첫 번째 조건은 n번째 항, 그리고 이제 n이 계속 커져가는 그 n번째 항이 계속 작아져야지만 0에 다가가야지만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는, 다이버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로 n분의 로그 n의 경우를 보죠. 앞서 우리가 이 연습에서 n분의 로그 n은 n이 무한히 커질 때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0으로 간다는 것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수렴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수렴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또 다른 테스트를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단지 n번째 항이 0으로 간다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없고 단 0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예의 경우를 보죠. 이 경우도 n이 아주 커질 때 1 빼기 n 제곱분의 1이라서 1로 다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수렴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이버지 않은 경우죠. 자, 그렇다면은 n 제곱분의 1만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경우에는 수렴할지 발산할지 우리가 금방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나올 또 다른 우리가 컨버전스 테스트를 통해서 판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의 n번째 항 an이 n이 커지면서 0으로 가는 것은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보았듯이 n분의 1을 다 더한 그 급수의 경우에 n번째 항 n분의 1은 n이 커지면서 0으로 가지만은 이 급수는 수렴이 아니고 발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n이 커지면서 0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비교 테스트라고 하는 comparison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 급수를 수렴하는 다른 급수와 비교를 해서 n번째 항이 수렴하는 급수의 n번째 항보다가 크거나 작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n번째 항 an의 절대값이 수렴하는 어느 급수의 n번째 항, 이 경우에 mn을 우리가 포지티브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mn 하고 플러스 mn 사이에 이제 바운드가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을 다 더한 이 급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운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수렴, 이 급수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버지하는, 즉 수렴하는 급수로 바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수 an도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쓰인 용어 absolutely convergent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써놨는데요. 이 용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 absolutely convergent 하다는 말은 이 급수에 더하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항상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absolutely converge 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n 팩토리얼 분의 1을 우리가 쭉 더한 급수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n 팩토리얼하고 2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숫자를 뭐 n을 바꾸면서 한번 적어 보게 되면은 1 팩토리얼하고 2의 1승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더 커지고 2 팩토리얼의 경우에도 2의 제곱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쭉 적다 보면은 4 팩토리얼 이후부터는 2의 4승이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대로 우리가 크기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항상 이 n 팩토리얼이 2의 n승보다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은 n이 4 이상인 경우에는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급수의 수렴성을 따질 때 앞에 나오는 유한계는 어차피 그거는 파이나이트한 값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패리슨 테스트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라면은 이 급수 더하는 것을 n을 4부터 이제 무한히 더하고 n 팩토리얼 분의 1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경우에 n 팩토리얼 분의 1은 2의 n승분의 1을 더한 거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가는 이제 이렇게 크거나 작다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값들은 다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이 바운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2의 n승분의 1을 쭉 더한 것은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 팩토리얼 분의 1을 더한 급수의 경우도 우리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알려진 급수의 수렴 테스트는 인티그랄 테스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적분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적분의 구분 구조법을 배웠던 개념을 활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급수 a,n을 다 합한 것이 있다고 할 때 이 n번째 항 a,n이 n의 함수 모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 이 함수 모양을 우리가 a,n이라고 된 것을 fn이라고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이 지금 여기서는 n이 이제 정수이긴 하지만은 n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바뀌는 0하고 무한대 사이에 어떤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중에서 이제 n이 정수인 경우에 우리가 a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놓고 볼 때 이 fn 함수를 우리가 1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볼 때 이 fn이라고 하는 함수의 아랫부분 면적이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1부터 a2 이렇게 쭉 더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이 n을 1, 2, 3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구조법에서 볼 때 지금 빗금친 여기 막대가 또 올라와 있는 부분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을 한 것은 우리가 1에서 무한대까지 fn, dn 한 것보다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a2부터 더해 간다고 하면은 요 면적 이렇게 빗금친 이쪽 면적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을 하면은 a2 더하기 a3 쭉 더해 나가는 이 급수는 지금 적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an을 다 0보다 큰 포지티브한 경우로 생각한다면은 이 급수들은 다 0 이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a2부터 쭉 더해 나간 이 급수는 a와는 뭐 어차피 우리가 한 숫자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수렴하는 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는 우리가 summation an이라고 한 것은 지금 이 적분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이 적분한 값이 유한한 값이 되게 되면은 유한한 값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서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이라는 소리겠죠. 그렇게 돼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을 표시하는 an을 n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 그 적분 그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해서 적분이 유한하냐 무한하냐를 따져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 이 급수가 발산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적분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n번째 항 n분의 1을 우리가 함수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dn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죠. 그래서 앞서 그 예를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2분의 1 쭉 나가는 것은 이 급수의 경우에 이것은 지금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이렇게 n에 대해서 적분한 그것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로그 n이 될 것이고 1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로그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부터 2분의 1, 3분의 1 쭉 더한 이 급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산하는 어떤 급수보다가 더 커진다라고 하니까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이 급수가 발산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이 경우에는 n번째 항이 n세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우리가 한번 이 비교 테스트를 적분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1에서 무한대까지 n세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 dn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적분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나요? 로그의 n세제곱 더하기 1 하고 3 이렇게 나오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 적분을 통해 가지고 적분값과 비교를 해서 더 커진다 하는데 발산하는 것보다 더 커지니까 발산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앞서서 우리가 n제곱분의 1을 합한 것이 그 경우 급수가 수렴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자, 이 n의 어떤 p승분의 1을 다 더한 급수는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리만 제타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정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티그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n의 p승분의 1을 적분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우리가 n의 마이너스 p승 dn 이렇게 적분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에 n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니까,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 보시면은 p가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를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값이 유한한 값으로 가는 반면에 p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다이버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리만 제타 펑션의 경우에 p가 1보다 커지는 경우는 우리가 수렴을 하고 p가 1 이하인 경우에는 발산을 한다라는 것을 인티그럴 테스트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급수의 수렴을 테스트하는 또 잘 알려진 방법이 레이시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이시오 테스트는 급수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b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해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테스트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an분의 an 플러스 1을 우리가 로 n이라고 하고, 이 로 n이 로로 수렴을 해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레이시오 로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 급수는 수렴을 하고 1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발산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로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로가 1보다 작다고 하면은 그 로와 1 사이에 또 다른 값, 우리가 알파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레이시오 an분의 an 플러스 1, 이 로로 수렴을 해가는데, 그러니까 이 값은, 이 b는 우리가 알파보다 작게 되는, 즉 바꿔 말하면은 이 n이 어떤 라지 n, 특정한 큰 라지 n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상이 될 때 이 레이시오는 항상 알파보다 작아지게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스몰 n을 라지 n을 잡게 될 경우 a의 라지 n분의 a의 라지 n 플러스 1이 알파보다 작아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항도 우리가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2 한 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보다 작아지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자, 첫 번째 식을 다시 an 플러스 1을 알파 곱하기 an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2가 알파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이 위식에서 보면은 a의 n 플러스 1이 알파 곱하기 an보다 작아진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걸 결합을 하게 되면은 다시 an 플러스 2가 알파 제곱에 a의 n보다 작아진다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간다고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 n 플러스 2 이렇게 쭉 이 라지 n 이후에 나오는 합을 다 해보게 되면은 각 항들이 알파의 a의 라지 n 보다 작게 되고, 또 그 다음 항은 알파 제곱의 an 보다 작게 되고 해서 이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급수의 합이 등비급수로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an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의 스몰 n승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 알파라는 것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an이라고 하는 급수가 수렴하는 어떤 값으로, 그 급수로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로가 1보다 작아질 경우 이 급수는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로가 1보다 클 경우에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다이버지 하는 것보다 커지는, 즉 우리가 등비급수의 레이시오 테스트에서 등비급수에서 그 곱하는 b가 r이 1보다 큰 경우에 발산한다는 걸 알았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경우보다 더 커진다라는 성질 때문에 이 레이시오 로우가 1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급수 an이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레이시오 테스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급수의 그 n번째 항의 레이시오를 가지고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bn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합을 한 급수와 또 an이라고 하는 두 개 급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bn이라고 하는 것을 다 더한 급수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럴 경우에 bn과 an의 레이시오가 마찬가지로 n이 굉장히 커질 때 우리가 이게 어떤 특정한 값 r로 수렴을 하는 경우에는 bn이 수렴하는 급수이면은 an도 마찬가지로 수렴한다 라는 것이 또 다른 테스트입니다. 이 증명은 앞서 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bn분의 an이 r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이시오가 small n이 아주 커질 때, 그러니까 어떤 large n이라는 값보다 더 커질 때 이 레이시오는 small r과 거의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small r의 2배를 해준 것보다는 항상 작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2r 곱하기 bn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에다가 썸을 해서 n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large n부터 무한대까지 더해가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지금 요 식을 다시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왼쪽에 나오는 것은 large n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한 급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r은 상수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뽑아내고 나머지 쓰게 되면은 bn을 large n에서 무한대까지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n이 만약에 수렴하는 급수였다고 하면은 이 값은 유한한 값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2r을 곱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유한한 값이 되고, 따라서 an 급수에 large n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값이 유한한 값으로 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an도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렴 테스트는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머라던가 라프, 가우스 이런 테스트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의에서는 너무 이건 디테일하기 때문에 더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은 아프캔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호가 계속 바뀌는 급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급수를 우리가 alternating series라고 부르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쭉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었죠. 자, 이번에는 이 급수에다가 부호를 바꾸면서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는 식으로 되는 급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급수는 수렴을 할까요? 발산을 할까요? 물론 앞에서 부호가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경우에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만약에 순서를 달리해서 우리가 플러스 부호를 먼저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따로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플러스 부호만 다 모아서 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나가는 거와 흡사하게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은 이 값은 우리가 무한대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서 발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부가 플러스 무한대식이 되고, 또 마이너스 부분은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돼서 지금 이 식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정해지질 않기 때문에 수렴한다,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자,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나를 모으고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서로 페어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수열은 수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더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수렴을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기도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컨디셔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덧셈을 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줄 때 우리가 이 수렴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lternating 시리즈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바로 순서대로 하는 경우에는 이 컨디셔널 컨버전스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봤던 등비급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식으로 같은 b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 이런 급수를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했었는데요. 이 경우 여러분들이 1 빼기 r분의 1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얻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r이 2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왼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쭉 나가는 식이 되겠고 오른쪽 경우를 보게 되면은 1 빼기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왼쪽은 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해서 다 양의 값인데 오른쪽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이 등비급수를 이야기할 때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수렴을 하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발산을 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바로 보시듯이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쭉 나가는 것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값에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1 빼기 r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은 r이 2가 되더라도 이 함수는 정의가 되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값을 가져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적었던 수식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나가는 것이 1 빼기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만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r이 지금 우리가 절대값으로 썼지만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radius of convergence라고 수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r을 2인 경우를 따지는 것은 이 radius of convergence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른쪽에 이 1 빼기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왼쪽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Analytic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이게 등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억을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리물리 두 번째 강의로 시리즈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거나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이 시리즈는 단순한 급수에서만 나왔지만은 다음 우리가 강의에서 이 시리즈를 또 활용을 해서 임의의 함수를 우리가 시리즈 형태로 표시를 하는 급수 형태로 표시를 해서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또 함수를 이해를 하는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급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시고 특히나 이것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 자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수렴을 해야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웠던 컨버전스 테스트, 특히 그 레이시오 테스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제를 풀면서 훈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